창작이 너무 어렵네요. 꼴랑 사람 하나 자료 없이 그리는 건데 그리다가 손 놓고 멍 때리도 다시 그리고 있어요. 창작 어렵죠. 모작이나 크로키 되게 많이 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창작 딱 들어가려 그러면 따라 그리는 가이드 없이 내가 뽑아내야 되니까 그 갭 차이에 주저앉는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뭔가 이런 창작이라는 것을 하게 되기까지가. 그거 넘은 사람들만 창작하는 거죠, 이제. 못 그래도 그냥 그려야 되는데 이놈의 게으름 완벽주의가? 그게 뭐가 게으름 완벽주의야. 그냥 게으른 거지, 안 하는 건데. 완벽주의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완벽주의지. 게으름 완벽주의가 아니라 그냥 게으른 거잖아. 완벽하게 완성 안 하잖아. 맞잖아. 내가 너무 때리나? 맞잖아, 근데. 내가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싶다가도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층 더 높은 능력을 요구하는. 거기서부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능의 영역이에요, 이제. 질서와 체계를 인식하는 능력의 영역입니다. 제가 그거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지식은 되게 피상적이에요. 좀 나열되어 있는 형식의 정보들이거든요. 우리가 인식할 때 뭐 팔은 어떻게, 뭐 얼굴은 어떻게, 인체는 뭐 어떻게, 뭐 손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식이라는 영역이 아니라 질서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식 체계랑은 달라요. 뭔가 흩어져 있는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있으면 질서는 요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얼굴을 그리고 팔을 그리고 인체를 그리는데 이 전체가 모두 자연스럽게 그려지려면 나만의 인체에 그리는 어떤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질서와 시스템을 파악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있으니까 배경을 그리던 인체를 그리던 그 시스템 안에서 딱 책을 보고 있는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마법사와 도서관 배경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일관적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림체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훨씬 더 지식을 요하는 것보다 어려운 지성을 요구해요. 뇌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뼈대부터 잡고 덩어리 옆으로 잡고 디테일을 얹어가는 체계가 있는데 아직 삐걱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과정이지 체계가 아니에요. 그거 그냥 순서잖아. 뼈 그리고 덩어리 그리고 디테일 그리고 그건 그냥 순서예요. 체계가 아니고. 삐걱대는 게 그냥 아직 이게 명확하게 질서가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말했는데 하다 보면 늘긴 합니다. 머리 굉장히 많이 쓰면서 하면. 기안 84가 미술 전공 안 한 솔비나 연예인들이 기초도 없이 그림 그려서 비싸게 팔고 이런 거 비판했더라고요. 설랑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연예인들이 대충 그려놓고 비싸게 팔고 전시하고 이건 현타오긴 하는데 어쩔 순 없죠. 기초도 없이 그림 그려서 비싸게 팔고 그게 팔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팔리는 이유는 연예인의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림이라는 게 그냥 그 그림 자체 하나의 가치가 아니에요. 팔리는 모든 것들은 다 브랜드예요. 근데 연예인들이 기존의 이미지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면서 쌓은 이미지가 그림에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안 팔리면 다들 그렇게 안 하겠지. 근데 팔리니까 비싸게 파는 거잖아. 걔네가 해온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뭐 비판하고 할 것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브랜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림도 그만한 가격에 팔리는 거예요. 유명세 이용할 만하지. 유명해지기 위해서 걔네가 노력했잖아. 연기하고 노래하고 연습해가지고. 왜? 그러니까 유명하면 똥을 싸도 환호해준다는 게 그게 이제 유명하면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유명세가 오를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 위치까지 올라간 게 그만한 값어치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정확한 시장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게 이름값인 걸 모르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좀 눈꼴 사납겠죠? 근데 저는 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값 하니까 팔리는 거야. 안 팔리면 그냥 그런 건데 팔리잖아.
그러니까 그림의 가치도 브랜드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비난할 게 아닙니다. 본받아야지. 그림의 가치가 그 페인팅 그 자체의 가치뿐만이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 그림을 쉽게 그렸지 그 브랜드를 쉽게 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그 점 하나 찍은 그 작품들이 시대나 역사에 미친 영향이 있는 거예요. 현대미술 보면 이해하기 되게 힘들잖아. 왜냐면은 현대미술은 뭐 점 하나 찍은 거, 뭐 갈긴 거 같은 거, 얘는 그림의 외적인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예술 업계에서 이 작품이 어떤 의미와 역사를 가지는가, 이런 거. 옛날에는 막 사실주의 막 그림만 그렸었는데 갑자기 되게 뭐 붓터치 엄청 갈기고 그런 식으로 누군가 하나의 작품 때문에 그 시대적 방향이 전환이 되었다 하면은 붓터치 막 이렇게 갈긴 것 같은 느낌이라도 정말 이 시대에서는 이 그림으로 인해서 뭔가 업계가 뒤집어졌다라고 할 만한 변화를 유도를 했다면 이게 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미술을 이해하려면 예술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몇 억에 사는 거예요, 그거. 딱히 현실의 어떤 어려운 노동과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자들이 그 예술과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즐기고 탐구하면서 그들이 여기다 수억씩 돈을 쓰는 거라고. 그거를 자기 전문 분야를 뛰어넘어서 그것까지 공부하면서 예술을 탐닉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죠. 그래서 왜 이거 갖다가 이거 몇 억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술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술의 역사, 시대의 역사 그런 것들까지 다 알고 철학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그 작품이 얼마나 유의미한지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그리는 거는 진짜 철학과 역사에 비하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잘 그리는 거 그냥 기술이면 돼요. 시간 오래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근데 철학하고 삶에 대해서 사색하고 요거를 시각적인 걸로까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수십억이 팔리는 작품들은 그런 작품들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이해하기에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고차원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똑똑하고. 물론 금수저라서 멍청한데 부자 된 사람도 있겠지만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진짜 삶의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철학으로 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는지 알려주는 게 철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면. 그 철학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예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술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예술을 하려면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정도가 아니고 예술을 해야겠다, 철학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예술을 해야겠다 하면 다 철학하게 돼요. 제가 이것까지는 아직 쉬운 말로 어떻게 잘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술과 철학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 철학을 시각화한 게 예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엄청 예민하잖아, 예술가들. 삶이란 무엇인가, 그림은 왜 그려야 되는가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애들이 머리 안 아프겠냐고. 걔네들이 철학을 하기 시작하면 안정감을 찾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림을 가장 비싸게 판 작가가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에요. 말 되는 거 충분히 말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얘는 진짜 천재구나 라고 생각했던 애가 하나 있어요. 걔는 이제 미대에 다니고 있는데 걔도 그런 말 했어. 좋은 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더라고. 진짜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님이 넌 어떻게 살고 싶어? 너의 철학이나 신념이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전 그냥 별 생각 없이 돈 많이 벌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소확행이라고 답했는데 교수님이 제 얘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것도 신념이고 철학인데 교수님이 좀 잘난 척하고 싶었나 봐요. 진짜 철학 가진 사람은 저런 사람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한테 소확행이란 뭐야? 너는 어떤 즐거움을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교수님이 잘난 척하려고 그런 거야. 얘는 어려운 삶의 고통이 없었나?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러면서 자기 잘난 척하려고 그런 거야. 그건 좋은 교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은 교수님은 거기서 그래? 너가 생각하는 소확행이나 기쁨이 뭔지 정리해봐. 이러거든요. 어려운 것만 철학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수님마다 달라 이게. 내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은 야 좀 특이한 거 안 갖고 오니? 니네 왜 이렇게 이런 거 하니? 그림 열심히 그리고 이랬어. 그러니까 좀 최대한 병신 같고 웃긴 짓거리 하는 애들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교수님이 제일 좋아했던 작품 뭔지 알아? 제자들 중에? 그 문짝 떼어온 애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현관문 있잖아. 나무로 된 현관문. 이 문. 이거를 떼어온 애가 있어요. 작품이랍시고. 근데 그 교수님이 걔가 엄청 좋아했어요.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디서 문짝을 떼왔니? 이러면서. 뭐 대단한 작품 의도가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문을 떼왔다는 게 졸라 웃기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떼온 건지 모르겠는데 웃기잖아 졸라. 그래서 교수님이 걔 엄청 좋아하더라고. 노력도 안 했잖아요. 그냥 갖고 온 것 뿐인데 그렇게 충격적이고 재밌는 게 철학인 사람도 있어요. 저는 후자. 제가 작품을 하는 이유도 영향력이에요. 이 미르켈라스 세계관으로 그림을 그리고 만화를 그리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재밌어서 더 많이 본단 말이야. 그냥 예술을 해야 된다 이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삶이 좋게 바뀌는 거야. 작품도 수단입니다. 그거에 유명해지기만 하고 사람들이 재밌다 이러고 끝날 거면 저는 의미 없어요. 저는 다 유료로 뿌릴 만한 거 공짜로 뿌리니까 팬이 생기는 거예요. 난 돈보다 팬이에요. 영향력이고. 각자 원하는 게 다른 거죠. 저는 돈 그렇게까지 안 중요해. 필요한데 돈을 위해 달리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저 더 성공하게 될 거예요. 아마. 전 이제야 좀 채널의 비전이 잡혔어요. 몇 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냥 그림 유튜브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야, 나는. 그림은 도구. 사람들을 혹하게 할 도구. 그림 졸라 잘 그린다 뭐지? 하면서 얘기 들어서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그림과 먹방으로 꼬시는 철학 유튜버인 거야, 나는. 나중엔 만화도 추가되겠지. 그림과 먹방과 만화로 사람 꼬시는 철학 유튜버. 여러분 그림 잘 그리고 싶어요? 이러면서 꼬셔놓고 인생이란 예술이란 이런 것을 해야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창작이란 어쩌고저쩌고 너무 좋죠? 저 그림 유튜버 아니야. 님들 다 나한테 낚였어. 그림으로 꼬임당했어 다들. 뭔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그림 팁 같은 거 얻을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와놓고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나요? 그게 진짜 원하는 건가요? 맨날 이러면서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니까 아프지? 이러면서 그럼 정신병 걸린다고 했잖아? 이러고 나 지금 뭔가 잘못 사고 있는 건가? 이러면서 자꾸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어. 철학자 협회의 주인이요? 아니요. 철학은 협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 철학자인 거야. 철학이 정말 시대를 타지 않는 스테디셀러예요, 여러분. 근데 왜냐면 내 거지 같은 삶을 정말 반짝반짝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주거든요, 철학은. 힘들어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얼마나 멋진 상황이 될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여 볼 수 있어 이러면서 힘들어도 살고 싶게 만들어, 철학을 하면. 그래서 철학이 시대를 타지 않는 스테디셀러인 거예요. 마법사 협회의 주인장? 근데 저는 그런 권위 있고 책임 있는 자리는 싫으니까 마법사 협회 주인장의 짱친 할게요. 얘도 그래. 어디 속하긴 싫어서 권력 있는 애들 이제 맨날 그렇게 치근덕대면서, 사실 얘가 치근덕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유로운 영혼. 자기 연구하려고 강의하는 거야, 교수는. 강의하려고 교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진짜 찐 오타쿠 교수들은 수업 잘해. 자기가 정말 덕질하는 학문, 그거를 전파하고 싶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이제 오타쿠 설명회로 바뀌어요. 동양미술학 선생님 수업이 그래서 제일 재밌었어, 내가 대학 다닐 때도. 얘들아, 진선미가 중요하단다. 얘들아, 옛날 동양화에서는 당대 철학이 들어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자를 이렇게 잘 썼고 글자를 이렇게 잘 썼고 그림을 봐봐. 정신이 느껴지지 않니?
얘들아 한자를 못 읽겠니? 어떡하지 얘들아? 이러면서 아이 참 이거 참 어떡하지 아무도 한자를 모르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동영상 수업 졸라 재밌었어. 그 지루한 이론인데 얘들아 이거 봐. 이 그림 좀 봐봐. 느껴지지 않니 얘들아? 아무도 안 느껴지니? 이러면서 교수님이 흥분하니까 그게 더 웃긴 거야. 그림보다. 예전에 서예 글씨 쓰는 거 이거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럼 그 교수님 이제 상담 방 들어가면은 먹물 냄새 엄청나. 자기 방에서도 맨날 한자 글씨 쓰고 있어 서예하고. 얘들아 이 글씨를 봐. 어마어마한 힘이 느껴지지? 정말 이 뭐 장자 노자 어쩌고 그거가 그대로 느껴지지 않니 얘들아? 이러면서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읽는 줄 아니? 그러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졸기는 해도 수업을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교수가 해설왕이었으면 아닐걸? 힘들었을걸? 해설왕 과제 검사 졸라 꼼꼼하게 해요. 과제 이렇게 했어? 뭐 했는데? 얼마나 걸렸어? 이러면서 대충 한 거 다 알아채고 이거 네가 생각한 거 아니지? AI로 한 거지? 이러면서 네가 다시 설명해봐 안 보고 이러고 그림 그렸어? 일주일 내내 그린 거야 이게? 이게 뭐야 대체? 이걸 그림이라고 그린 거야? 내가 줄여줬는데 이것밖에 못했어? 니네 다 오늘 남아서 그림 그리고 가라 이거. 과연 좋아했을까? 좋아하는 화가요? 저 서전트 좋아합니다. 보여줄까? 이거 이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트비라는 사이트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존 싱어 치면은 존 싱어 서전트라고 뜨죠. 부자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려줬던 화가인데 그림을 진짜 잘 그렸어요. 이 붓터치 조금만 한 것만 해도 되게 느낌 있지 않아요? 정말 완벽해요 기술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기술력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붓터치가 별로 없는데 사람 인상 엄청 빠르게 뽑죠. 진짜 졸라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맞아 이미 터득한 사람 정답. 이 그림 본 적 있죠 여러분? 엄청 부드러운데 엄청 사실적이야. 저는 이런 약간 회화성 있는 느낌과 약간 디테일한 현실적인 거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이거 수채화예요 여러분. 근데 붓터치가 그대로 보일 정도로 그 밀도가 낮아요. 되게 빠르게 휘리릭 그린 거거든요. 또 디테일하게 그리면 그런 대로 잘 그리고 근데 그래도 이게 붓이 툭툭툭 남아있는 게 뭔가 되게 그림 같은데 또 디테일할 땐 엄청 디테일해서 보면 너무 기분 좋아. 색감도 엄청 잘 써. 이게 구성과 연출을 진짜 잘하는 작가예요. 풍경 그릴 때도 온갖 색감을 다 잘 써. 습작도 많고. 이거 봐 이거 수채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진짜 물감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너무 풍경이 사진 같은데 엄청 밀도는 낮고 이거 진짜 경지에 오른 실력이야 이거는. 굉장히 잘 씁니다. 쨍한 것부터 낮은 것까지 다. 이렇게 부자들의 그림을 그려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예요. 평면성과 입체성을 좀 다 잡은 화가 같달까. 장미 하나를 그래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이렇게 툭툭툭툭툭 했는데 어떻게 이거 완벽해 보일까 이렇게. 이 완벽해 진짜 너무 완벽해. 인물하고 배경 다 잘 그리는 화가를 좋아하는 거지 나는. 고전 화가들은 다 잘 그리긴 하지만 이것 봐요.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진짜? 진짜 별로 터치가 없어. 근데 이거 이 화이트의 조절과 이거 명암 이거 진짜 너무 완벽해 진짜. 디테일한 것도 졸라 잘 그려 진짜. 그냥 존잘이에요. 그냥 개씹 존잘. 현타 봐서 죽었을 것 같아요. 왜요? 안 돼요. 근데 너무 약간 느껴지긴 해 진짜. 이 실력에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사실적으로 그리다니. 그림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 너무 편해서. 저도 제 기술력은 여기까지 좀 끌어올려보고 싶어요. 진짜 이 투명한 걸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지? 유화로? 유화도 수채화도 다 풍경도 존잘이야. 디테일한 것도 존잘, 낙서 같은 밀도 낮은 것도 존잘, 드로잉도 존잘, 인체도 존잘, 배경도 존잘, 다 존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기술력은 시대를 타지 않아요. 진짜로. 이런 거에 서 있는 거 보고 빠르게 그려준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어야 되잖아 모델이 이 시대 때는. 진짜 개 잘 그리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했어도 초대박 났을 실력.
아니 나 이것도 너무 예쁘다. 진짜 쨍한 것도 잘 쓰고 담담한 컬러도 잘 쓰고. 아 나도 내 거 그릴게요. 아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진짜 열심히 해야지. 저걸 따라가려면. 맞아요, 변태 같아요. 오늘 4월 6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차트 리딩을 좀 해볼게요. 자, 현재 실시간 트렌드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주의 행성들이 별자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감정이 너무 올라오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양자리가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뭔가 시작해야 된다 하는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충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제 시작해야 돼. 이제 해야 돼. 이제 하자. 약간 이러면서 뭔가 하자고 했던 것들이 좀 바로바로 행동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추진력? 이런 거 좀 많이 올라와 계실 거예요. 다른 때보다도 더. 옛날에는 뭔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었다면은. 근데 쌍둥이 자리에 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향력과 추진력이 발산되는 방식이 지식과 정보 습득에 있는데 행동은 감정적인 애착을 의미하는 개자리에 화성이 있어서 이것저것 리서치는 엄청 하는데 정작 결과는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로 달이 사자다리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내가 좀 대단해지기 위해서 나만의 권위를, 나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좀 뭘 해야 될까? 이제는 좀 대단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엄청 찾고 리서치를 하면서 하는데 정작 행동은 안 나오지만 해야지 하면서 추진력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또 꿈과 이상은 엄청나게 높아. 지금 북노드하고 금성하고 현실의 한계를 의미하는 게 다 물고기 자리에 몰빵되어 있는데 이건 내 이상향과 판타지를 바라보게 하는 현실을 다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아 해야지 이제 하자 하면서 추진력은 막 올라오는데 아 뭔가가 그래도 힘든 거 하기 싫고 리스크를 안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서 엄청 방어적으로 굴게 되고 대범하게는 행동 못하는데 이제 좀 대단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내 권위를 잡으려면 내가 좀 더 대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서 리서치를 엄청나게 하는데 정작 꿈과 이상은 너무 높아가지고 행동이 다 흐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집단 무의식적으로. 와, 좀 답답해요.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내면이 외면과 내면의 상태가 다 불의 에너지에 있어요. 추진하자, 하자, 이제 해야지. 좀 대단해져야 될 것 같아, 이제. 좀 이제 성장해야 될 것 같고, 좀 이제 남들 막 대단한 사람들 막 눈에 들어와. 아, 저렇게 잘 돼야 되는데, 씨발 졸라 질투나네, 뭔가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뭔가 또 대범하게 행동하기엔 좀 두려워. 감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별자리에 쟁취의 별 화성이 있어서 되게 행동을 소극적으로 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는 거. 쌍둥이 자리, 공부, 리서치, 유튜브 엄청 찾아보고, 정보 엄청 찾아보고, 뭔가 계속 검색하고 하기만 해. 근데 뭔가 딱히 행동을 엄청 하지는 않아. 머릿속만 복잡해서. 근데 또 그 와중에 꿈과 이상향은 엄청 높고, 하고 싶은 거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짓눌려 살아요. 아, 너무 높은 것 같아, 내 이상향이. 이거 과연 될까?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될 시기입니다. 이거 지금 다 집단무의식이라서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예요. 우리의 우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뭐 개인의 차트랑 연결되면 이게 어느 지점인지 나와요. 저는 이 쌍둥이 자리 목성이 여기 가정과 지배 하우스인 4하우스에 있어서요. 그래서 자꾸 독립에 대한 생각하게 되고 막 부동산 매물 이런 거 검색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트렌지 차트라서 지금 이 시각 우리의 무의식을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재밌죠, 점성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창작과 모정의 얘기도 그렇고 예술과 철학과 돈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점성학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이어보면 다 하나의 흐름이 있고 결이 있어서
바닥으로 무너지거나 잠깐 내가 뭘 못하고 있거나 그림을 못 그리거나 예술을 못하고 있다고 한들 지금 당장 내 인생을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 번의 번아웃을 겪고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림이 멈춰지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점성학이라는 인문학도 공부하고 다양한 삶에 대한 탐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냥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인문학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이 그 방향성이 각자 다 다르고 다 각자 고유의 우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삶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렇게 무너진 순간조차 결국 또 다른 보석으로 전환되기 위한 어떤 게임의 퀘스트 같은 장면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조금 더 제 삶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림 작가로서의 성공이든 아니면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이든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저 잘 지내는 것이든 간에 지금 이 순간 힘든 것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것들 혹은 인상 깊었던 것들 언제든 댓글로 질문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또 그림 하나를 완성했으니까 새로운 그림을 가지고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